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서 기생충이 가득한 음식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기생충 감염은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음식을 섭취한 후 기생충에 의해 목숨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기생충 감염증으로 공식 신고된 환자 수만 2,700명이 넘습니다. 주요 기생충 종류로는 다양합니다. 한림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허성 교수는 임상에서 개회충과 고래회충이 흔히 발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조심하지 않으면 아직도 기생충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생충을 생각한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함께 기생충을 제거할 수 있는 자연요법 3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증된 건강 지식만 전달해드리는 세계적인 건강 지식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평소 모르고 먹었지만 기생충에 위험했던 음식에 대해 아시게 될 겁니다. 기생충이 은근 많은 음식 첫 번째는 소의 간입니다. 소의 간을 날로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자칫 잘못 섭취했다간 개회충으로 실명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개회충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개회충은 말 그대로 개를 숙주로 해서 서식하는 회충을 말합니다. 이 회충이 알을 낳게 되면 개의 대변에 섞여 배출되게 되는데요. 이때 개회충의 알이 흙과 풀에 섞이게 되고 이 흙이나 풀을 소가 사료로 먹게 됐을 때 감염이 되는 거죠. 개회충이 개가 아닌 다른 동물의 몸에 들어가면 개의 몸이 아니기에 개의 장기와 가장 비슷한 곳을 찾아 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소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개회충들이 간에 가장 많이 정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9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개회충 감염 환자 101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개회충에 감염된 사람 중 81%가 최근에 소의 생간을 먹은 경험이 있었고 생간을 먹으면 감염될 위험이 15배나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개회충은 소의 생간을 통해 사람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들은 몸속에서 여기저기 다니며 간이나 폐 같은 장기로 이동합니다. 보통은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유충이 스스로 사라지고 몸이 치유됩니다. 그러나 유충이 눈에 들어가면 눈을 염증시키고 눈 중앙의 망막을 손상시켜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망막 주변에 흐림이 생기면 후유증으로 흉터가 생겨 시력을 영구히 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간을 먹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개회충에 감염되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 종종 양성 종양이나 암으로 오진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추가적인 값비싼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가끔은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소의 생간을 먹고 난 후 기생충이 체내에서 번식하여 중년 남성이 7차례나 대수술을 받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남성은 소생간을 먹은 후 눈에 이상을 느꼈고 이후 머리와 등 부위를 비롯한 여러 부위에서 기생충이 번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간을 먹은 뒤 눈이 침침하거나 몸살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민물고기와 민물게장입니다.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바로 회로 먹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낚시와는 다르게 민물에서 잡은 물고기를 회로 먹는 경우엔 위험합니다. 민물고기가 비려서 먹기도 힘들지만 기생충이 많아서 웬만해선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민물에서 잡은 자연산 물고기를 회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물고기에는 간디스토마라는 기생충이 포함되어 있어서 회로 먹게 되면 기생충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생존율이 매우 낮은 담도암 발생 원인 1위가 바로 이 가흡충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기생충 감염자 중 63.2%가 담도암의 발병 원인인 간흡충 감염자였는데요. 특히나 C형 간염 환자들은 담도암 발병 위험이 매우 크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국립보건원은 전남 곡성 지역 주민 3,231명을 조사한 결과 599명이 간디스토마라고 불리는 간흡충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디스토마에 감염되면 간 내부에서 알을 낳아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감염 상태가 무시되면 담관염, 담석, 황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담관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한 기생충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일반 구충제로 없어지지 않으며 간 기능 검사 및 간 CT 등을 통해 감염 여부 확인 후 디스토마 치료제를 처방받아야 합니다. 가재나 민물개를 먹을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흡충이라고도 불리는 폐디스토마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민물게장 음식점이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면서 폐흡충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흡충에 감염되면 폐 내에 15에서 25cm 크기의 주머니를 형성하며 알을 낳습니다. 드물게는 폐흡충이 척추를 따라 4가지로 번식하는데 이 과정에서 척추 손상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생충에 감염되면 복통, 식욕부진, 빈혈,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생충 감염은 자연적으로 치유되지만 면역력이 약하거나 기생충 양이 많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이 의심된다면 꼭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생채소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소에 기생충이 있다니? 깜짝 놀라셨죠? 최근에는 유기농 채소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생채소에도 기생충 알이 달릴 수 있다는 점은 대부분 생소하셨을 텐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로는 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의 교수는 야채가 기생충 감염의 숙주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물에서 자란 미나리와 같은 야채도 가흡충 오염 가능성이 있어서 익혀서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세 기생충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에는 꼭 깨끗하게 씻거나 조리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서 먹는 습관을 항상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뜻밖의 기생충이 많은 음식 재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 기생충을 제거할 수 있는 자연적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 안에 함유된 아미노산은 기생충의 활동을 억제하면서 몸 안에서 이뤄지는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기생충의 활동을 억제하고 배출시키는 효과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호박씨를 갈아서 먹을 수도 있고 가능하면 잘 씹어서 소화 흡수율을 높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즙입니다. 마늘즙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콜레라균, 대장균, 결핵균 등 다양한 세균에 대해 항균 작용을 할 수 있어 기생충 제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마늘즙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마늘즙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마늘을 갈아서 추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마늘즙은 필요한 양만큼 손쉽게 드실 수 있도록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밀가루입니다. 메밀가루는 체내의 독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피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생충 제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건강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체질에 따라 온도 속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위염 위궤양과 같은 문제가 있거나 체온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메밀가루를 섭취하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식이요법보다는 구충제를 사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구충제는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 기생충 감염률이 2%에서 3%이기 때문에 필수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수라도 기생충 감염자가 있으니 먹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날 것을 자주 먹거나 동남아시아 등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 구충제 복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간질환자의 경우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구충제를 처방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일상에서 소의 생간과 민물고기를 자주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혹시 만약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기생충에 대한 감염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앞서 소개한 음식들을 섭취함으로써 감염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 지인과 가족분들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번엔 더욱 유익하고 질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